네, 경기도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해 숨졌습니다. 네,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8층에 이제 거주하고 있던 분이 예. 공격을 하고 투신을 했는데 예. 19층의 50대 부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네네. 일어난 것 같습니다. 즉 18층에 있다가 19층에서 내려오는 것을 함께 타고 1층으로 이동한 다음에 예.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정한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죠. 네, 그 예. 주민의 진술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층에 내려오는 과정 또는 직후에 미리 준비했던 흉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라고 해서 얼굴과 목 등에 상당히 치명적인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결국 이 극단적인 이제 투신까지 한 이런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아니냐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쉽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이 뭐 어느 정도 격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은 데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면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 층간소음은 생각보다 좀 갈등이 좀 그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죠. 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어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많은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듯이 예. 굉장히 이런 어떤 큰 사건 사고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일반적인 층간소음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어떤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갈등이 계속해서 이제 심화되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예. 많은데 이거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어떤 18층과 19층 이웃 주민들 사이에 그런 다툼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과거의 어떤 사건 사고를 살펴보면 본인이 어떤 그런 어떤 치명상을 입혀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러니까 살인에 이르는 어떤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지금 이 18층에 사는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19층에 위해를 가하긴 했지만 네. 그 흉기에 의해서 치명상은 입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상해죄로 처벌되긴 하겠지만 높게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되고 낮게 처벌된다.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네. 이웃 주민들에 의하면 굉장히 좀 조용한 성격이고 굉장히 뭔가 좋은 그런 어떤 이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이웃에게 말하지 못할 만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혹시 이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좀 취약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찰의 조사가 주변 지인이라든가 가족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웃에게는 사실 누군가에게 옆집 사람에게 아무리 가깝게 지내도 가정 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금 18층에 거주했던 주민이 어떤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는지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한 것이 층간소음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원인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결국 뭐 극단적인 선택한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자, 이런 아파트 층간소음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또 그리고 지금 아파트마다 이런 층간소음을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네요. 네, 그 조정위원회 그래서 갈등을 이제 사전에 해결을 하고 무엇인가 오해에 있어서 푸는 이와 같은 것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효과는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또 아파트의 기본 구조 자체가 소음에 취약한 상태에서는 상당 부분 지금 프라이버시라든가 생활상의 자유로운 것을 선호하는 이런 쪽에서 잘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입장입니다. 예. 따라서 전국적으로 보면 1년에 한 2만 건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서울시만 이제 국한해서 보게 된다면 2016년도에 약 675건 상담을 했고요. 2017년도에 808건입니다. 계속 이제 급증하는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예. 특히 최근에 또 이뤄졌던 사건이 이를테면 반려견의 짖는 소리 때문에 이것에 또 있어서 반려견에 대한 비하 행위를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치명적인 폭행까지 가는 사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유형을 보게 되면 사실은 뛰는 것에 의한 움직이는 것에 의한 소음이 한 55점 절반이 넘네요. 절반을 넘고요.
예를 들면 가구를 끈다든가 문을 여는 이런 소음이 9.1%, 그다음에 악기 등 가전제품이 6.5%, 기타 21.3%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상호 그 이웃 간의 돈독한 이를테면 믿음이라든가 신뢰라든가 뭐 이것이 사실은 지금 상실된 것이 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은 그 아파트 구조에 대한 개선 또는 리모델링 또는 그 층간 소음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그런 스펀지라든가 매트 같은 거 매트 깔아요. 같은 것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근데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서로 이웃 간에 일정한 일이 있었을 때 미리 그 양해를 구한다든가 또는 그 아이가 있었을 때 상당히 이사 온 경우에 양해를 구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하나의 그 대안이 되질까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네. 어쨌든 지금 계속 이 아파트 소음 등으로 인한 그 범죄로까지 그 치닫는 것에 있어서 지자체와 경찰 또는 관련 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머리를 맞닿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층간 소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뭐 바라고는 있지만은 지금 이 사고가 난 고양시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구, 다른 주민들도 이 층간 소음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자체가 이 층간 소음에 취약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나름대로 일정한 뭐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뭐 40데시벨 또는 뭐 38데시벨 주간 야간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일정한 뭐 보완을 한다든가 또는 그것에 대해서 상호 갈등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자체가 표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상당히 그 취약한 그 아파트에는 네. 이 그 데시벨 자체가 훨씬 더 높게 또 설정이 돼야 되고 높게 설정이 된다고 한들 이미 그 생활 속에서 상당히 그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근본적인 그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네네. 근데 그렇다고 이제 봤을 때 이미 그 지어진 아파트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그 해결해야 될 것이냐? 결국 이제 보조적인 이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트리스라든가 아니면 시공과 관련된 보안 장치 등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상당히 그 부분이 하나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예. 아파트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